네, 목요일에 마련하는 신기한 법률 사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늘 한 6시간 네.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죠.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이 필요한지 심리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떻습니까? 근데 4일 영장 청구를 했는데 9일 이제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네. 근데 보강 수사를 20일 동안은 해서 다시 재청구를 했는데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거든요. 추가. 강제집행 네. 면탈죄랑 그 범인도피죄 혐의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할 때 그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네. 이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 사실 뭐 추가된 새로 혐의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재수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 네. 그 배임 혐의에 네. 대해서 그 위장 소송에 대한 그 검찰이 어느 정도 새로운 증거를 얼마큼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좀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막 축구 경기 네. 막 할 때 제가 보면 질 것 같고 막 제가 어떻게 말하면은 반대로 되고 그 네, 상황이. 그럴까봐 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학원 관련해서 배임 네. 혐의가 하나 있었고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네. 거였고 두 번째 이제 채용 비리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당시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고요. 검찰은 아니다. 이거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나 봅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다. 더 좋아졌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 집행 면탈 이거 어려워요. 이거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 이거 가능합니까? 강제집행 면탈죄는 네. 이거는 집행당할 우려 이제 소송을 당해서 채무가 있는 거를 알고 이 채무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당해서 집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거를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던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위 채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부인한테 넘겨줬는데 네네. 그 이혼 자체가 위장 이혼이라면 부인한테 넘겨줄 게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넘겨진 게 아닌 게 되고 이렇게 그런 상황. 이렇게 불분명하게 채권을 넘겨줬다. 허위 채무를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위장 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위장 이혼 거의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조모 씨가 지난번에는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소위 태도의 문제 네. 이런 것도 어차피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까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출석을 네. 안 하면은 이 사람 여기도 출석을 안 했는데 이 사람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쪽으로 판단이 가서 영장 발부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출석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는 오히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는 측면은 한쪽 되는데 뭐 검찰이 새롭게 재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가 무엇일지 이게 그게 배임 사실은, 혐의가 네. 뭐 확실하게 되는 어떤 증거가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 되겠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더 이제 핵심적인 궁금증이 네. 명예훼손. 네네.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명예훼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일단 이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명예훼손에는 종류가 그 진실한 사실을 말을 해도 이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명예훼손이 되게 쉽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게 허위냐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명예훼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네요. 네. 네네. 그 지금 보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고소를 하니까 전희경 의원이 SNS를 통해서 네. 어디가 허위 사실이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경찰서에 가서 잘 소명을 해봐라. 뭐 이렇게 소명을 직접 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전희경 의원은 전혀 반색을 하면서 난 해명할 게 없다. 나는 진실한 얘기만 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참 이게 무슨 디스 배틀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참고로 전희경 그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 기관을 통해 판매했다 이렇게 네. 비난을 했는데 네.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아니야라고 네. 이제 발끈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네.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다른 사실 나라도 네. 이렇습니까? 미국은 음. 사실적시는 처벌하지 명예훼손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그 사실을 얘기한 거를 뭘 처벌하냐 사실인데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일 수가 있고 네. 알리기 쉽지 않은 사실일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친구가 음. 뭐 이제 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데 임신했던 사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공연한 사실을 통해서 제 임신도 했던 애야. 제 임신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굳이 알릴 필요 뒤에서 없는 사생활을 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을 네. 드러내는 경우 그분이 무슨 공인도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2016년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예 요 사실관계는 네,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이제 네.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네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폭넓게 보호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죠. 네네.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누구에게나.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그렇죠. 자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리면서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공익에 이게 해당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데 사실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허위 사실만 아닌 경우에는 네.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토론회도 저도 자세하게 봤어요. 왜 네. 사실인데 명예훼손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일상적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권리 침해당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예를 네. 들어 어떤 교수가 토론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고 네. 공공연한 이게 사실이에요. 네. 그걸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네. 사회는 그걸 받아들일 그렇죠. 준비가 안 됐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은 사생활을 굉장히 침해받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팽팽합니다. 네. 네, 또 하나 있죠. 네. 우리 오늘 명예훼손 시리즈. 네. 사자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네. 예, 과거 부일장학회, 지금의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후손들이 고인이 친애를 했다라고 주장한 나경원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경욱 전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어제. 이건 또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해요. 이거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그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우, 이럴 경우 뭐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사회적 평가가 절하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되는 거고, 요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같이 2년으로 네네. 규정이 돼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네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수사 절차가 개시된 친고죄예요. 네네. 네. 아, 그 사실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든 그냥 진실한 사실이든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네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랑 조금 더 구별해야 될 게 이제 또 좀 이따 얘기할 모욕죄라는 게 있는데 네네. 모욕죄는 또 친고죄예요. 아, 친고죄군요. 예, 네. 모욕죄는 처벌이 제일 낮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네. 규정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면은 사자나 아니면 모욕죄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주 그냥 그 평가 절하를 하는 거죠. 의사 표현을 통해서 네. 아주 못된 X야 뭐 이렇게 네네. 말하면서 네. 아니면 예를 들면 저를 보고 네. 누군가 너무너무 못생겼다, 치가 떨리게 못생겼다 네. 네. 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사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주관이. 그건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아, 모욕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 눈을 쌍꺼풀 수술을 막 했는데 걔가 그게 너무 안 어울려 못생겼다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못생겼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사실 구분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의사 표시니까 네. 의견이니까 네. 그런 의견은 모욕죄로 가는 건데 네. 의견 앞에 어떠한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이렇게 예시를 드느냐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없이 너무 못생겼다, 치가 떨리게 못생겼다. 네, 그럼 강렬한 표현들. 모욕죄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일장학회 네. 그 이제 고 김지태 씨에 대한 그 사자 명예훼손 요런 내용이 뭐냐면은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사건에 대해서 7월 달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곽상도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뭐 민경호 또 전 대변인 네, 네, 이렇게 등등. 네. 뭐 민주당의 친일파가 더 많다라는 논리를 끌어당기면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민주당의 친일파가 더 많다. 아, 친일과 친한 민주당을 막 고민을 하다가 네. 그 고 김지태 그를 이제 부일장학회 네. 설립자를 이제 문 대통령이 네.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왔다. 네네. 그래서 네. 하는데 고 김기태 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수장학회 전신인 그 부일장학회 관련해서 요 부일장학회에 부일장학회뿐만 아니라 그 뭐 MBC랑 그리고 당시에 부산일보를 네네. 강제 헌납했던 사건까지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병원에 지금 계시죠? 뭐 교도소 생활과 병원 네.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얘기까지 꺼낸 배경이 네. 그렇다. 지금 사실- 설명을 주신 거군요. 사실 네.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게 그 2005년도부터 친일 그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네.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어서 네. 충분히 그 친일 관계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마쳤거든요. 근데 네. 그 이분들도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네, 근무했던 것은 맞다. 네. 이거는 좀 떳떳한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간부가 아니라 일반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친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네. 다만 뭐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그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기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는 떳떳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신 우리 신 변호사님. 다음 주부터는 다른 요일, 다른 코너에서 뵙는다고요? 네, 어떤 유일, 어떤 코너일지는 네. 기대를 해주세요. 체크 잇 아웃. 네. 일단 비밀.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진짜 하루의 정리,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었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Things that you've seen will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